네, 영어 듣기 평가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그 영어 듣건 아니니까 네,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고정만 좀 시켜주시고요. 오늘 진행될 구글 캘린더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캘린더로만 쓸 거예요. 다시 캘린더로만 쓸 거고요. 그 이태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말 나오는 게 이거는 인재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봤었지만은 그 진짜 내리막에서 야 이거 그리고 야 사람 더 많으면 진짜 깔려 죽겠는데 지금 무슨 웃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금요일 날 실제로 그런 일이 나서 아 이게 말은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려올 때 거기 사실 그 평지가 많아서 위에는 다 평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깔리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리막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어제 되게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저께도 많았었고 방송도 많았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중간에 사람들도 사람들이지만 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거기가 그냥 일반 행사는 아니고 대부분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좀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경찰분들이 내리막길 그쪽에만 조금 잘했으면은 거기 그렇게까지는 안 벌어졌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벌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맨 앞에 한 명이 넘어지면서 그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비유를 제가 이렇게 갖고 오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드리면은 큰일 때문에 큰 사고가 터진 게 아니라 이번 거는 뭐 가스가 폭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앞에 한 명이 술 마시고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뒤에 오던 사람들도 사람이 많으니까 야, 빨리 가 하면서 계속 밀어붙여서 1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면 진짜 앞에서 한 명이 넘어져서 뒤에가 다 이렇게 됐다라는 게 그래도 연수가 구글 연수기 때문에 잠깐 그 시간은 가져봤지만 그거를 조금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구글 연수를 이렇게 나눔 강의로 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지금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구글을 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글이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구글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은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라는 말이 실제 있는 일이었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공부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학원을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책 살 돈이 없고 공책 살 돈이 없었던 시대가 사실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이 그 문제집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 번씩 풀고 거기서 지우개로 지워서 돌려서 쓰기도 하고 같이 돈 모아서 사서 이걸 재본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때가 있었었어요. 정말로. 자, 근데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법이 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제가 왜 구글을 나눔 강의로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께 편하게 오시라고 얘기하는지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 법에는 세금으로 거친 돈의 10%는 무조건 교육에 써야 돼요. 돈이 남더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억이 우리나라 천억보다 훨씬 많겠지만 대한민국 예산이 천억이 잡혔으면 세금이 천억이 거쳤으면 100억은 무조건 교육 예산으로 써야 돼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자, 그래서 연말쯤 되면 학교에 막 전자칠판 막 바꾸고 뜯어고치고 이거 예산 낭비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어찌됐던 간에 예산의 10%는 무조건 교육 예산에 써야 됩니다. 자, 요게 1번. 그리고 혹시 영화 중에 화차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성균 나오는 거?
그 영화 그 이름이 화차가 맞나 모르겠는데 한 여자가 가난하게 자라서 아무것도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계속해요. 그 되게 꽤 유명했던 영화거든요. 그 영화 감독님이 아마 여자 감독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영화 때문에 대한민국에 한 가지 또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우리나라에서 내일 배움 카드라던가 몇 가지가 있어서 직장인들부터 그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더라도 만약에 그게 1군부터 10군까지인가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밑에 등급 같은 경우는 2년간 학비를 제공해줘요. 전문대 학비를. 네, 무상이에요. 그 영화가, 왜 그 영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여자가 이성균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 신분으로 살다가 사고가 났던가 하여튼 뭐 때문에 그 신분이 들통이 나고 그 여자는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이성균이 찾아보니까 모든 게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사람을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 신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교육으로 두 가지. 1번, 전체 국가 예산에 잡힌 세금의 10%는 교육에 쓰게 되어 있다. 1번. 두 번째,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학위가 두 개예요. 저 대학교 학위 두 개, 석사 학위 하나, 박사 학위 하나 해서 총 학위가 네 개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그 저기 사회 취약계층이나 그 세금 내는 구간이 이렇게 낮을수록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요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용호쌤은 저를 한번 본 적이 있고 윤정쌤, 태훈쌤도 한 번씩 다 본 적이 있는데 지연쌤 저 한 번도 못 보셨죠? 네, 실제로 못 봤지만 저랑 같이 연수를 몇 번 진행하셨죠? 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요렇게 되니까 뭐가 되느냐, 거제도에 있던 마라도에 있던 온라인만 연결되면, 예전에는 컴퓨터도 너무 비싸서 아무나 못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런 취약계층에 요새 그 어디냐, 그 마을 회관 이런 데 같은 데 가보면 공용 컴퓨터부터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국립도서관 아니면 구청에서 구에서 하는 도서관, 시에서 하는 시립도서관에다가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하면은 보통 2주 안에 책이 다 와요. 이렇게 세금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바뀌어 가고 있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육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디지털로 지금 다 전환시키고 있어요. 디지털로 전환시켜 가고 있는데 원래는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있었었어요. 자, 근데 네이버는 기업이죠. 구글도 기업이긴 한데 네이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요. 회사 자체가.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구글에서 우리 선생님들 지메일부터 시작해서 각 다양한 프로그램 쓰는 게 다 학생들과 학교에는 유료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반에 지금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눔 강의랑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저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제 이태원에서 조금만 잘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라는 것처럼 파워포인트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판서를 하셨거든요. 대학교에서 PPT라는 걸 안 썼어요. 그나마 선생님 교수님들 중에 좀 하신다 하시면 OH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빗으로 영사기처럼 쏴서 하는 걸 하다가 파워포인트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교육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 오피스라는 것처럼. 그것처럼 구글이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해두시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외부에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좀 비싸실 거예요. 강좌마당 꽤 비싸요. 저도 기업에서 할 때는 꽤 고가의 돈을 일반 연수로 쳤을 때, 왜냐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받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요게 강사님들 사실 시간 내 가지고 하기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거 정도, 아주 그 다리에 걸려서 한 명만 넘어지지 않았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조금만 잘 해놓으면, 그래서 저는 요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할 때로 할게요. 어제 일 있었으니까 재밌게 시작하기보다 약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말은 그 제가 그 기업연수나 이제 유료 강의할 때 항상 쓰는 말이에요. 예, 살아남을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란 말을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이유는 뭐냐? 도태라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내 스피드로 잘 가고 있는데 남들이 나보다 다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뒤로 처지겠죠. 나는 잘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하던 대로. 그래서 도태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도태됨 없이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기본 과정에서 다음 주면은 이제 기본 과정이 끝나요. 오늘 구글 캘린더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할 게 구글 설문지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캘린더를 아까 신용호 선생님이 말씀 주신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공유, 협업이라는 기능을 그걸 왜 하느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자료를 배포하고 일정들을 관리해 줄 때 종합적인 게시판 형태의 캘린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용도, 우리가 직원을 한 열댓 명씩 데리고 있지 않는 한에서는 사실 그 기능이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사실 유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구글 캘린더가 유용을 하느냐? 이따 오늘 설명드리는 걸 딱 해보시면 오늘 할 게 진짜 간단해요. 이제는 클릭만 하시면 되는 게 문서도 있고 태스크도 했기 때문입니다. 네, 클릭만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그래서 실습 단계로 다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구글 설문지는 보통 설문지 하면 피드백, 강의 만족도 조사를 해요. 예, 근데 다음 주에 할 거에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걸 합니다. 뭘 하느냐? 강의 의뢰서를 구글 설문지로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지원 선생님 강의 교육 담당자가 오면 제일 얘기하기 힘드신 게 뭐예요? 직접 교육업체 운영하시니까 교육 강의료죠. 담당자도 지원쌤도 그렇고 뭐예요? 강의료죠. 그렇죠. 강사료죠. 근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네, 거를 좀 센스 있게 설문지에서 끝낼 수 있게끔 그래서 구글 네. 설문지도 하나를 아예 만들어 보는 게 다음 시간이고 캘린더 오늘 할 건 뭐냐? 어렵지 않게 그냥 전환 정도예요. 전환 정도라는 게 뭐냐? 우리 지금 신용호 선생님이 구글 캘린더 쓰고 계실 거고 이윤정 선생님, 박태훈 선생님, 신지현 선생님은 다이어리 쓰시나요?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일정 쓰시나요? 저는 네이버 캘린더 썼어요. 네이버 캘린더를 쓰시는구나.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캘린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이버를 안 쓰는 순간 끝나요. 그쵸. 예, 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재밌는 건 뭐냐? 네, 구글 캘린더를 네이버 캘린더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 네. 캘린더를 구글 캘린더로 못 갖고 가요. 왜냐, 네이버는 유료 프로그램이 구글하고 좀 다른 방식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네. 컨텐츠는 똑같은데, 방식이 달라서 걔네들은 성장을 하고 기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걸 다 유료로 바꾸게끔 하는 게 네이버의 전략이고, 예전엔 됐었는데 그래요. 자, 근데 아,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캘린더가 있어요. 저도 맥을 쓰지만 애플 컴퓨터를 쓰지만 재밌는 건 뭐냐? 구글 캘린더를 애플 컴퓨터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애플에 있는 캘린더를 구글로 못 갖고 가요. 자, 무슨 말이냐? 네이버 캘린더에다 써놓은 일정이 구글로 안 가잖아요. 네. 구글로 써놓은 게 네이버로 가요. 음, 그래서 제가 전환이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 저한테 캘린더를 배워보신 분들은 굳이 기존 걸 바꾸진 않으셔도 돼요. 이유는 뭐냐? 네. 학교 교육에서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강사님들 그리고 교육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뭐가 중요하냐?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수익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 한번 해보시고 요 내용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나한테 필요하면 적용하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할 거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캘린더 작성하는 방법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 봐주시면 간단하게 구글 캘린더 시작하기 그리고 간단하게 캘린더 만들고 일정 보는 방법 그리고 새 캘린더 일정 만들고 그 일정들의 요것도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기존에 컴퓨터로 일정을 작성할 정도의 수준이시면은 오늘 쓰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먼저 구글로 먼저 갈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저랑 다 익숙하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구글을 먼저 방문하시고요. 앱 런처 기억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자, 앱 런처를 눌러서 캘린더를 위로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올려주셔도 되고요. 나는 앱 런처 안 쓸 거다, 그냥 바로 가기를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 이렇게 간 상태에서 캘린더를 켜서 비어있는 화면이 뜨는 것까지. 잠시만요. 화면이 멈췄네요. 끊고요. 어디까지 가냐?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구글 켜서 캘린더까지만 가주시면 돼요. 네, 신지연 선생님, 신영호 선생님 되셨고요. 이윤정 선생님은 지금 일정 보시면서 보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녹화된 걸로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캘린더만 열어주세요. 태훈쌤도 캘린더까지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계시면 아이폰에서 구글 거 땡겨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화면 봐주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선생님들 거하고 제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캘린더가. 그리고 그 교육용은 좀 더 달라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이 상태에서 북마크 다 해주세요. 여기 별표를 눌러서, 여기죠. 별표를 눌러서 여기에 저는 김동원이니까 김동원 캘린더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북마크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북마크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지현쌤도 컴퓨터를 역시 또 강의하시는 거 잘하시는구나. 네. 네, 좋습니다. 북마크까지 해주세요. 태훈쌤도 되시면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봐주시면 캘린더 시작할 때 이제 북마크도 됐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가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이럴 때 보통 행사나 일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눌러서 우리 크롬에서 했던 거죠. 고정. 이렇게 눌러주면 작아져서 컨트롤 숫자 1, 2, 3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1번에다 고정시켜두면 편하시겠죠? 1번에다 네. 고정시켜두면 편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일정이 중요해요? 일정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일정들이 내가 강의를 여기 다 대부분 강의를 하시니까 내가 강의할 일들이 많이 있어야지 달력을 잘 쓰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3P 바인더, 프랭클린 플래너, 막 해서 막 작성을 해. 근데 나는 강의가 없어. 예, 되게 애매하잖아요. 자, 다시 네. 깔끔하게 오늘할 거는 실습도 좀 있고 그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캘린더는 나를 서포트 해주는 내 비서 같은 친구지 캘린더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돼서 한때 대한민국에서 3P 바인더, 프랭클린 플래너, 그 다음에 윙크 플래너 같이 그 플래너 작성법을 많이 배웠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되게 좋아요. 이제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 자, 근데 저는 뭐냐면, 그거 쓸 시간에 나는 내 컨텐츠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주의예요. 그거 하고 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캘린더 작성하다가 진이 빠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캘린더는 아니죠. 거기서 플래너라고 하죠. 플래너 쓰다가 진이 빠져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이 이렇게 돼요. 플래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포커싱이 돼 있느냐. 내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데 1시간 걸리고, 요거 하는데 2시간 걸리고, 저거 하는데 30분 걸리고, 이게 조각별로 있는 거를 잘 배열시켜서 일을 빨리 진행을 하자가 플래너예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구글 캘린더는 어떤 거냐? 내 할 일들이 있는데 나는 내 본업에 더 집중을 할 거고 내가 이걸 잊어먹지 않게끔만 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캘린더는 그냥 나를 도와주는 도구 안에서 끝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에 좀 네. 집중을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캘린더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저랑 같이 기본적인 설정을 조금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조금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우리 캘린더 여러분 다이어리에 보면 월간, 주간, 일간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년치를 볼 때 네. 이게 연간 달력 이런 게 편하잖아요. 네. 자, 볼게요. 영어로 오늘, 데이, 하루를 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네. 대문자 D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주간으로 볼 때는 위클리니까 그러니까 W죠. D, W. 네. 그러면 월간은 뭘까요? monthly, 먼슬리겠죠. 그럼 M, 네. 연간은요? year, Y, Y죠. 자, 캘린더를 켠 상태에서 D, W, M, Y를 쳐보세요.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요. D, W, M, Y를 쳐보세요. 그러면 일간, 주간 이렇게 바뀌죠. 예, 네. 예, 기억하지 마세요. 안 쓸 거예요. 아, 자, 항상 반전이 있는 제 강의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뭐예요? 숫자? 1, 1, 2, 2, 3, 3, 4, 4, 5, 5, 6, 6. 키보드로 1, 2, 3, 4, 5, 6 쳐보세요. 캘린더에서. 오. 네. 훨씬 편하죠? 네. 네, 아까 DW 이런 거 알려드린 것보다 1번 누르시면 오늘 할 일이 돼요. 오늘 일정이 돼요. 네. 지금 빨간색 선 하나 가 있죠? 예, 네. 자, 화면 보세요. 요게 타임라인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2번을 눌러볼게요. 2번은 주간이죠. 네. 3번은 월간입니다. 네. 요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도 이게 미국식인가 봐요. 4를 누르면은 포커스할 3일치, 4일치 데이터가 나와요. 4일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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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번을 누르게 되면 요건 뭐냐? 내 캘린더에서 내가 입력한 일정들이 다 나와요. 지금 저는 이게 그 아, 수업용이라서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6번을 누르면 연간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1, 2, 3, 4, 5, 6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1, 2, 3, 4, 5, 6을 기억해 주세요. 네. 그것만 잘 알아도 컴퓨터로 일정 보실 때 되게 편합니다. 1, 2, 3, 4, 5, 6. 제일 편한 게 5번이에요, 5번. 지금 선생님들 저랑 이따 몇 가지 해보시면 알아요. 네, 몇 가지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캘린더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된 아이디가 내 핸드폰에 있는 아이디랑 동일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네, 예, 우리 지난주에 동일합니다. 위젯 설치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위젯? 미치죠? 네. 예, 자, 핸드폰 켜세요. 핸드폰 보세요. 네, 바탕화면 들어갑니다. 네.
네, 신지원 선생님 말씀 주세요. 여기서 손가락 2개를 오므리면 어떻게 되죠? 그 위젯이 떠요. 그렇죠. 다 손가락 2개 오므려 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LG폰은 좀 네. 달라요. 삼성폰은 손가락 2개 오므려 주면 됩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끝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더하기 마크가 있죠. 네. 네네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더하기 마크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더하기가 사라질 겁니다. 네. 네. 아, 저걸 안 했구나. 자, 바탕화면 다시 가세요. 구글 플레이 네. 스토어 가세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가셔서 거기서 구글 캘린더라고 검색합니다. 구글 캘린더를 검색하면 숫자 30일이 적혀 있는 구글 캘린더 있을 겁니다. 혹시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네,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자, 원래는 스마트폰, 삼성폰이나 LG폰이나 그 핸드폰에 있는 기본 캘린더에서 구글 캘린더를 땡겨올 수 있는데 저 그건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오류도 좀 있고 그 구글 캘린더를 100% 사용 못 하세요. 일정만 갖고 와요. 구글 캘린더의 기능을 못 써요. 자, 그래서 구글 캘린더 앱을 다 설치해 주시고요. 앱이 다 설치되신 분은 실행시켜 보세요. 네. 실행시키셔서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눌러서 지금 내가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 것과 캘린더가 동일한 아이디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지현 선생님은 네이버 캘린더 쓰신다는 거 보니까 메모도 네이버 거 쓰시고 네이버 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네. 순차적으로 저는 구글로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네이버가 네. 그래 호환성이 좀 보려고요. 떨어져요. 호환성이. 기능은 동일해요. 아. 네,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자, 음. 아이디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다시 눌러주세요. 내 핸드폰 오른쪽 위에 그걸 눌러서 되는지까지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 되셨으니까 다시 컴퓨터로 돌아오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자, 이 상태는 지금 제가 숫자 6을 누른 상태고요. 숫자 1을 누르면 제가 주간, 일간, 주간, 월간, 일, 주, 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설정을 해줄 건 뭐냐? 여기 잘 봐주세요. 여기 설정에 원래 설정 파트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기능들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야 돼서 자, 오른쪽 화면에 보시게 되면 요 옆에 보면 톱니바퀴 보이십니까? 네. 네. 아직 먼저 화면 먼저 보세요. 화면 먼저 보시고 제가 변경하라는 것만 변경해 주세요. 자, 보세요. 톱니바퀴를 누르면 맨 위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 보이십니까? 네. 네, 설정을 아직 누르지 마시고 먼저 보세요. 설정을 딱 눌러주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변경을 몇 가지만 할 겁니다. 뭘 뭐 할 거냐?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보기 옵션이 저처럼 안 돼 있을 거예요. 보기 옵션에 네. 아마 선생님들 몇 가지가 좀 다르실 거거든요. 다 체크하세요, 그냥. 다 체크하시면 어. 돼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왜냐, 우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 하루에 막 일정이 막 수십 개씩 안 잡혀요. 예, 강의 많아야 2개, 3개일 거예요. 하루에 많아다. 자, 그래서 보기 옵션 것만 싹 다 바꿔주세요.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숫자 우리가 4번을 눌렀을 때 4일치씩 보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나는 3일치씩 보고 싶다. 그러면 얘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 3일로. 좀 더 넓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그냥 기본이니까 이거 안 쓸 거라서 저는.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월화수목금토일로 하고 싶으실지 일월화수목금토일로 하고 싶을지.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설정 씁니다. 그래서 체크만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뒤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녹색 체크 버튼 눌러주세요. 보기만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재밌는 일이 생겨요. 선생님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캘린더 왼쪽 위에 몇 주 찬지가 나와요. 이번 주가. 리프레시 네, 한번 네, 해주세요. 리프레시 한번. 그래서 오늘이 지금 2022년 10월 달 44주 차입니다. 요 주간 나오는 게 생각보다 편해요. 음, 괜찮습니까? 네, 자, 선생님들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요건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선생님들 중에 혹시 내 밑에 직원을 5명 이상 두고 계신 분 계세요? 지연쌤 아까 사무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아닙니다. 볼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본인 캘린더에다가 일정 잡히면 적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근데 일정은 저보다 훨씬 많을걸요? 그분은 아마 10분 단위로, 1분 단위로 쪼개서 시간을 써야 될 네, 겁니다. 그 누가 음, 해줄까요? 비서진이요. 해주겠죠. 비서들이 하겠죠. 비서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기본 3명은 있을 거예요. 일정만 잡아주는 사람, 네, 뭐만 해주는 사람. 네, 최소 3명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비서실장도 따로 두고 있을 거예요. 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미팅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다른 일정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전 딴짓 못해요. 강의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영 얘기할 땐 제가 그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도 잠깐 드리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개의 강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네, 구글 캘린더에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캘린더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음, 신정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 나는 내 일정이 있고 아까 했던 그 모임 일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뭐 교육 강의 일정이 있고 내가 하는 뭐 가족 일정이 있어서 캘린더를 다 따로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어,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걸 할 때는 개인 일정과 업무 일정에서 최소 2개의 캘린더 쓰세요라고 하는데 강사님들한테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 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캘린더를 몇 개를 쓸 거냐? 1개만 쓰겠습니다. 몇 음, 개요? 1개요. 1개요. 자, 그래서 화면 봐주세요. 이걸 구글 트레이너 분들은 지금 저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구글의 정말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저는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릴게. 네, 근데 하지는 네, 마세요. 저도 네, 옛날에 캘린더 한 10개씩 만들어서 써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만들다 시간 다 갑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자, 왼쪽 화면에 지금 여러분들 생기신 게 뭐냐? 이렇게 주차가 나왔어요. 원래 없었었는데. 자, 네, 그리고 하나 또 한 게 뭐냐면 오늘 30일이죠. 네. 자, 일정 제가 내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일부터 G마켓이 빅세일한대요. 저는 이거 되게 기다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강사님들 제가 이따 팁 드릴 테니까 원래는 쿠팡에서 저는 사요. 근데 쿠팡이 제일 싸요. 쿠팡이 싼 이유도 있어요. 자, 일정을 만들었어요. 12월 31일이에요. 자, G마켓 빅세일이래요. 자, 그리고 제가 26일에다 하나 만들게요. 여기는 그냥 쿠팡 빅세일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26일 날 만든 일정하고 31일 날 만든 일정의 차이점이 뭘로 보이세요? 그냥 했는데. 색상. 색상. 정확하게 색상이 아니라 밝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화면 봐주세요. 지나간 일정은 자동으로 흐려져요. 그걸 아까 설정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아까. 괜찮나요?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제 거 캘린더 색깔이 무슨 색이죠? 하늘색. 하늘색, 파란색입니다. 자, 캘린더 색상도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왼쪽에 보게 되면 이건 포커스 앤 교육용이라고 돼서 포커스 앤 학습용이라고 지금 제가 이걸 아이디, 우리 선생님도 화면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 이메일 아이디나 아니면 입력하신 닉네임, 저랑 구글 크롬 하신 분들은 그 닉네임으로 돼 있을 겁니다. 맞나요? 네, 자, 보세요. 캘린더를 새로 만들 때는 그 밑에 보면 다른 캘린더하고 더하기 마크 보이시죠? 네,
예, 선생님들 하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자, 저는 여기다 놓고 이걸 저는 왜 만드냐면 제 기본 캘린더를 바꾸면 다음 연수할 때 다시 제가 세팅을 원위치 시켜야 돼가지고. 자, 여기다 새 캘린더를 만들고 캘린더 이름을 해피 위켄으로 할게요. 그리고 해피 위켄 연수용 캘린더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무슨 과정이냐? 요게 무슨 과정이냐? 아까 요런 거예요. 선생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재용이라고 쳐볼게요. 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네. 자, 예를 들어서 경영진 캘린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행사 일정 캘린더가 있어요.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그럼 캘린더가 만들어졌대요. 자, 그래서 뒤로 돌아왔더니 아까 없었던 해피 위켄 캘린더라는 게 생겼죠. 아, 보이십니까? 네. 요게 네. 선생님들께는 요 맨 위에 선생님들 여기 기본 캘린더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돼요. 예, 저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왼쪽에 보면 생일, 알림, 태스크, 대한민국 휴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 네. 다 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기본 캘린더에만 체크 표시를 놔두세요. 거기까지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 앞에 체크 표시를 다 해제하고 내 기본 캘린더에만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캘린더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체크를 할 때마다 그 캘린더를 우리가 셀로판지를 또 올리는 것처럼 어떤 캘린더만 볼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두게 되면 내 일정만 뜨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휴일이랑 이런 거 또 알고 싶어. 그러면 대한민국 휴일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태스크로 여기다 붙이는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스크도 보게 할 거면 태스크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생일하고 알림은 뭐냐? 뭐 리마인더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오늘 안 할 거고요. 그 생일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 구글 그 주소록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생일 입력하시잖아요. 우리 네. 거기에 하면 여기 캘린더 자동으로 떠줘요. 생일이.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캘린더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 한 거. 그래서 네. 네. 기존에 있던 캘린더랑 다른 건 뭐냐? 아, 이렇게 캘린더를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요게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 지금 캘린더를 봤더니 제 거 지금 해피 위켄 앞에 보니까 사각형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늘 만약 해피 위켄 연수가 4시부터야. 아니,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딱 치면은 아까 전엔 파란색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죠. 그쵸? 빨간색. 어. 오. 자, 그래서 캘린더 여러 개 만드실 땐 색깔로 구별해 주시면 타임블럭 같은 것도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해당 캘린더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X표 말고요. 옆에 점점점 추가 옵션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색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색상까지 한번 다 바꿔보시고요. 색상까지 한번 바꿔보시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색상 변경이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색상 변경이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색깔 변경하는 방법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 변경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화면 봐주세요. 이제 일정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봤더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위에 보면 화살표로 다음 달로 이렇게 넘기셔도 되고요. 마우스에 저처럼 이렇게 휠이 있으신 분들은 휠을 위아래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넘어갈 거예요. 음. 그래서 자, 11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월 달로 넘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음 주 11월 6일 날 맞나? 잠시만요. 제 일정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혹시 선생님들 다음 주까지 일요일 날 해야 되는구나. 네. 12월 6일 날 일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하나 만들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일단 화면 봐주세요.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일정 작성하지 마세요. 여기서 작성하지 마시고 밑에 보면 옵션 더보기라고 보이세요? 네. 네, 여기 보여요. 예, 옵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전체 그 캘린더에 상세 정보 입력이 되거든요. 자, 제가 뭐라고 입력하는지 보세요. 해피 위켄 다음 주가 구글 설문지고요. 이게 강의 의뢰서예요. 자, 일단 먼저 봐주세요. 제목을 입력하고요. 시간 입력할 거니까 기본으로는 종일로 되어 있으니 종이를 해제해 주시면 시간을 설정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몇 시로 바꿀 거야? 2시로 바꾸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그리고 일단 저장 눌러보세요. 거기까지 되신 분들 녹화된다. 네, 녹색 체크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냥 11월 6일을 클릭하시고 제목을 적어주시고 시간까지 설정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거기까지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거기까지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자, 신용호 선생님하고 태훈쌤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지현 선생님이 네이버 캘린더를 쓰는 걸 거예요. 네. 네, 딱 강의 일정하고 뭐 메모에다 강의 담당자 정도 적어주겠죠. 네. 자, 화면 보세요. 아직 저기 태훈쌤 안 되셨구나. 태훈쌤 거기까지 일정 하나 만들어지면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태훈쌤 자리에 안 계신가요? 자, 녹화되고 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방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거가 보통 다이어리에다가 일정 적는 선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까지만 쓰셔도 되고요. 자, 핸드폰 켜보세요. 핸드폰에서 구글 캘린더 켜보세요. 구글 캘린더 켜보시면 왼쪽에 지금 10월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네, 그 왼쪽에 석삼자 보이세요? 아디다스 마크라고도 하고요. 젊은 친구들은. 네, 네네네네. 걔를 눌러주시면 일정, 일, 3일, 주, 네. 월 이렇게 있죠. 네. 월을 눌러보세요. 네. 그냥 월간 일정으로 바뀔 거예요. 네. 예,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좌우로 넘기시면 일정이 넘어갑니다. 그냥. 네네. 그러면 지금 11월 6일에 해피 위켄 연수 관련된 게 떴는지 확인하세요. 떴어요. 네, 걔를 그러면 숫자 6을 손으로 터치하세요. 네. 터치하셨습니까? 네. 네. 네, 터치하시면 방금 입력한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시간대랑 걔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상세 정보가 떠요. 네네. 자, 거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네. 구글 캘린더에 일정 입력하고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방법까지는 했죠? 네. 네, 내주세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다시 스마트폰 상태에서 바탕 화면 가주세요. 아까 네. 더하기 눌러서 비어있는 바탕 화면이죠. 네. 아무것도 없는 바탕 화면으로 가세요. 네네.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 2개를 오므려 주세요. 네. 왼쪽 끝에서 세 번째 메뉴에 위젯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다 찾으셨나요? 신용호 선생님, 박대훈 선생님. 지금 캠을 네네. 켜신 분이 지연쌤밖에 안 계셔서 제가 지금 네.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지연쌤만 대답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위젯 네. 가주시고요. 맨 위에 위젯에다가 캘린더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구글 캘린더가 뜰 거예요. 그리고 숫자 2가 적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캘린더 일정과 월간 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일단 월간 보기를 꾹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넣어버리세요. 네. 홈 버튼 눌렀다가 이제 핸드폰 좌우로 넘기셔서 내 일정이 다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떴나요? 네. 네, 그럼 지연쌤은 이제 앞으로 구글 캘린더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던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입력되고요. 일정 입력하면 뜨는 거예요. 네. 괜찮죠? 네네. 자, 우리 선생님 여기까지 다 되셨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네네. 네, 자, 재밌는 일이 뭐냐? 선생님도 한번 볼게요. 내가 컴퓨터, 저를 봐주세요. 지금 여기 중요해요. 지금 강사님들이 제가 하는 목적은 캘린더 사용법이 아니라 이걸 바로 써먹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 의뢰를 받을 때 이 보통 강사님들은 이동 중에 많이 받으시거나 강의안을 만드시거나 카페에 앉아서 이럴 때 하지, 우리 대부분 사무직이 아니셨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는 강의를 하거나 강의안을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메모와 일정을 다 어디서 하느냐?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네네.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자, 핸드폰 여세요. 네. 자, 그리고 캘린더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좋고 그냥 위젯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냥 위젯에서. 전 일정이 좀 네. 많죠? 여기서 네. 녹색이 제 일정이고 나머지는 공유받은 일정인데 선생님들이 공유받은 일정은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냥 그 캘린더에서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좌우 화살표가 있고 더하기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강사님들은 더하기 눌러서 쓰지 마세요. 좌우에 화살표를 쓰겠습니다. 일단 11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셨습니까? 네. 자, 네. 넘어가셨으면 11월 27이라고 돼 있는 숫자 보이세요? 27하고 숫자하고 가로 4. 네. 네, 걔를 손으로 한번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일정 입력하게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의뢰 전화면은 선생님 제가 전화 금방 다시 드릴게요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어폰을 꼽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엽니다. 그래서 네. 일정이 제일 중요해요. 일정 겹치면 안 되거든요. 강사님들은 시간 되게 네.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손으로 핸드폰에 그 날짜를 터치하셨으면은 11월 딱 되어 있고 시간이 쭉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네네. 자, 10시 옆에 손으로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더하기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가로가 열릴 겁니다. 열렸습니까? 네. 네네. 네, 기본 1시간 단위로 되고요. 위에 아래에 네. 점이 하나씩 있죠. 네. 네, 아, 네, 이렇게. 오른쪽 줌을 해서 쭉 드래그해서 5시까지 해주세요. 네. 5시까지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제목에다가 밑에 제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네, 제목에다가 해피 위켄 오프 강좌라고 할게요. 네, 이날 아마 오프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저장 누르세요. 음. 됐나요? 네. 그러면 가운데 녹색으로, 선생님들이 지정한 색상으로 돼가지고 그만큼이 블럭이 될 겁니다. 저 봐주세요. 저 봐주세요. 요 얘기가 뭐냐? 요 얘기가 뭐냐? 보통 교육에서 신용호 선생님은 기업 강의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으시죠? 저는 지금 주로 저한테 이제 꼭 제가 가르쳐야 될 사람을 그냥 만 정해서. 꼬셔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네네. 저한테 배우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저랑 같이 하시면은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 봐주세요. 저희가 이게 이제 용어들 때문에 그런데요. 교담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두 가지예요. 네, 타임을 블럭하겠습니다라는 말 많이 쓰시고요.
컨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지금 이렇게 블럭을 친 거예요. 그만큼.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용어를 그냥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블럭을 네. 그러면 보통 저는 10시부터 5시까지 보면 블럭 하겠습니다. 요게 닫다, 블럭 한다는 말도 되고요. 요 지금 구글 설문, 그 구글 캘린더 위에다가 레고 조각 꼽듯이 블럭을 꼽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지금 다 블럭 치셨죠? 네, 자, 근데 그 일정을 다시 손으로 터치할게요. 그러면 바로 열려요, 그 일정이. 열리시죠? 네, 네, 그 위에 보면 연필 마크 보이세요? 블럭한 걸 터치하면 상세 정보가 뜨면서 해피 위켄 오프 강좌 저랑 똑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적혀 있고 네네, 10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위에 보면 연필 보이세요? 네, 네, 연필 누르세요. 저는 음, 보통 여기다 뭘 하느냐 꼭 하는 건데 담당자 이름 적어놔요. 자, 네, 담당자 이름 적어 저쪽, 놓으세요. 적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설명 추가라고 있을 거예요. 설명 추가. 네, 있어요. 설명 추가 다 있으신가요? 네, 네, 설명 추가를 손으로 한번 터치하세요. 네, 네, 그리고 제 이름 적으세요. 김동원. 음, 엔터 쳐서 한 줄 밑으로 내리시고요. 네, 네, 010-9273-1365 적어주세요. 다 적어주셨습니까? 네, 네. 원래는 메일 주소도 적는데 메일 주소는 듣다 보면 잘못 적을 때가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선생님 통화 끝나시고 명함 하나만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입력하는 게 네, 편하거든요. 네, 네, 불러주면 알파벳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될 때가 있어요. 예, 가끔 네, 한메일.net인데 한메일.com.co.kr 뭐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명함 하나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 뭘 적느냐 거기다 포커스 N이라고 적어주세요. 위에다 적어도 이건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들. 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고 번호 적었고 담당자 이름까지 적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저장 눌러주세요. 다 저장 누르셨나요? 네, 네, 저장 눌러주셨으면 지금 교육 담당자가 됐던 기관하고 지금 다 통화를 했겠죠? 네, 맞나요, 우리 선생님들? 네, 네, 네. 네, 통화를 다 했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통화가 됐으니까 통화하면서 상세 내용들은 대충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면 요새는 뭐 강사님들 핸드폰 녹음이야 기본이니까 녹음한 거 다시 하면서 적어도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옛날 분들은 이게 불러주면은 그거를 메모지에다 적고 이제 잠시만요 펜 좀 꺼내고요. 예, 그게 되게 모양 빠져요. 저는 딱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T전화 쓰세요. T전화. 예, T전화 네, 쓰시면 통화 자동 녹음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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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하는 거.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다시 메모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제가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는 거예요. 자, 네, 구글로 내가 캘린더 작성하는 거, 뭐 어떤 기능들. 자, 오늘 사용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뭐가 결론적으로 내 통장의 잔고가 행복해져야 된다. 네, 이게 제 주의입니다. 네, 할 줄 알고 네. 할 줄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할 줄 네, 몰라도 내가 강의를 잘 운영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이걸 잘 쓸 줄 알아도 강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화면 네, 봐주세요. 자, 핸드폰에서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저는. 핸드폰으로 일정 입력하는 거는. 통화하면서 이어폰 꽂고 여기다 입력하는 거.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들 죄송한데 여기 녹화 좀 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 캘린더를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제 강의 일정 이게 다 떠가지고. 예,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저희 단톡방에다 공유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거 일정들이라서 잠깐 녹화 끊을게요. 네. 네.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만 입력해 주세요. 응,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저 봐주세요. 어느 정도 입력됐으면. 저한테 구글 문서나 구글 태스크를 안 하셨으면 딱 요 정도까지만 쓰시면 캘린더 그냥 쓰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일반적인 컴퓨터에 있는 일정 관리랑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 관리랑 차이점은 뭐냐? 일반적인 컴퓨터에 있는 일정 관리나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 관리를 쓰시다가 핸드폰을 잊어먹으면 또는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가거나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갔을 때 앞에 일정들을 다 날려먹어야 돼요. 음, 네, 그게 되게 골치 아파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다이어리 열심히 적어놨는데 그 다이어리를 내가 잊어먹었어. 네, 눈물 나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근데 구글에다 해놓으면 어떤 게 좋다? 내 아이디만 있으면 PC방에 가서도 이렇게 세부 정보까지 다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괜찮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응, 알아두시면 여기까지가 딱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캘린더는 이렇게 그냥 구글 캘린더 기본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응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응용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했던 거랑 이제 결합을 시킬게요. 자,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은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초능력을 가진 친구들이고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 달려들어서 도와준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응, 방금 한 기억합니다. 것까지는 뭐냐면 구글 캘린더만이 가진 능력이에요. 구글 캘린더만 가진 능력이에요. 이제부터는 캘린더가 가진 다른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불러올게요. 자, 화면 봐주세요. 자, 제 거 볼게요. 일단 캘린더에서 화면을 보니까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돋보기,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화면 좀만 더 키워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니까 네, 돋보기 마크 네, 보이시죠? 네, 네. 응, 예, 돋보기 마크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검색 나오죠? 네, 예, 응, 구글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그 경기혁신연수원에 했던 퇴근길 연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퇴근길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입력한 거 보이시죠? 네, 네, 예, 그리고 엔터를 딱 쳤더니 여태까지 제가 진행했던 연수들과 남은 연수들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네, 예, 두 번 네, 더 남았고 이런 식으로 해당 연수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메모했던 것까지 바로 세부 일정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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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괜찮습니까? 네, 네. 응, 네네네, 좋아요. 요게 이제 구글의 음, 검색 기능이 추가가 된 기능이고요. 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캘린더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될 거냐? 지금 아까 봤더니 해피 위켄드 딱 보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진행할 거잖아요. 제가 일정을 적은 네,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날 연수 때 이 네 가지들로 강사님들이 컨설팅 하는 것처럼 해서 강사님들이 수익을 올려드리는 게 제 목표이에요. 제 목표예요. 자, 그랬더니 네, 이걸 진행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강의 잘해요. 오케이. 강의 자료 또 유머, 네이버 유머. 유머요? 예. 거의 수강생들은 졸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이제 그것도 강의 자료로 포함하겠습니다. 전 일단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죠? 일단 대관을 해야겠죠. 네, 장소가 네, 있어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대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호텔 뷔페에서 점심 식사할 거라고 얘기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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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에 맞춰서 예약 미리 안 해놓으면 예약, 연말이라 자리 없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 강의 이외에 내가 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화면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들어갈게요. 뭐 해야 돼요? 네, 오른쪽에 보면 태스크 보이세요? 네, 네. 네, 해야 할 일들 여기다가 이거 다 뜨면 안 되는데 뭘로 할까? 새 목록을 그냥 만들게요. 선생님들은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할 일 목록을 해놓겠습니다. 왜냐면 제 개인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할 일 추가를 해야 돼요? 일단 뭐 해야 돼요? 해피 위켄 위- 오픈 강좌로 했어요. 그러면 할 일 목록은 뭐냐? 네. 세부 정보에 아까 저는 적었던 거 그냥 그대로 요거 할 거니까 네. 적어 놓고요. 자, 볼게요. 그리고 하위 할 일에다가 네. 장소대관, 네. 스파크 플러스, 또 하나 음, 하위 항목이 L7, 플로팅 예약. 근데 여기가 인당 주말이라서 5만 원 정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강의 자료 준비 적어놨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언제예요? 30일이잖아요. 네. 지금 10월 30일이고 제가 진행할 거는 11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지 만약 27일로 해놨어. 그리고 오전까지 확인을 해야 돼. 네. 근데 하루 전날로 할게요. 확인을 눌러요. 네. 그러면 여기 태스크에 들어가죠. 아,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어, 네네네. 그러니까 자 다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캘린더를 일정만 내가 작성을 하는 용도는 방금 끝났고 네. 구글 캘린더가 가진 능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내가 일정을 빨리 쉽게 컴퓨터에다 작성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되고 네.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내가 상담 전화나 의뢰 전화가 들어왔어. 그랬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 제가 전화 금방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저는 일단 끊어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자, 두 번째, 저는 블루투스 잘 안 이어폰. 써요. 블루투스가 어, 요건 좀 팁인데요. 그게 일반 전화할 때 제가 블루투스를 쓰는데 강의 상담 전화할 때 제가 블루투스 잘 안 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블루투스는 약간 레이턴시라 그래서 저희가 해외 전화할 때 시차 생기는 것처럼 약간의 아, 네. 레이턴시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음질이 어찌됐던지 간에 유선보다는 안 좋아요. 어, 그래서 저는 블루투스를 안 쓰고,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건 맞는데, 네. 교담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방식에 포커스를 둔다 그랬을 때는 네네. 그냥 유선 이어폰이 목소리가 훨씬 깨끗해요. 그리고 음, 제가 이어폰을 꼽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걸 놓치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네네. 블루투스 쓸 때보다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라는 말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상담 음, 전화를 했는데 그거를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블루투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한다? 제가 바로 다시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 정도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기다려 준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그래서 네. 전 유선 이어폰을 꼭 갖고 다녀요. 음, 요거는 그냥 제 방식입니다. 왜냐면 제가 소통 네.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도 제가 음, 강의할 때 마이크 좋은 거 쓰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선생님들은 나중에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어폰 가지신 분들 컴퓨터 이어폰 꼽아서 들어보세요. 소리 얼마 달라지는지. 지금 음, 스피커로 들으셨을 때보다 목소리 훨씬 좋아집니다. 나중에 이어폰 꼭 음, 꼽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지금 녹화된 것도 이어폰 꽂고 들어보세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저는 네. 이어폰을 꼭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위젯에 있으니까 어플을 킬 필요가 없잖아요. 내 네. 핸드폰에 좌우로 넘기면 있잖아요. 음, 맞습니까? 그래서 해당 날짜를 눌러서 일단 블럭을 쳐야 되기 때문에. 왜? 강의 한번 내가 착각해가지고 없는 줄 알고 그날 블럭이 겹쳤어. 그러면 진짜 난리 납니다. 예, 제가 한 두 번 경험이 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 또는 네. 가끔 다른 강사님이 연락이 와요. 김정은 교수님 죄송한데 일할 시간 되세요? 왜요? 이제 제가 실수로 이게 겹치기가 됐는데 이것 좀 카바를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음, 아침 10시에 전화 받아서
오후 1시에 강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부산 가는 KTX가 예약이 돼 있었는데, 예, 제 진짜 친한 강사님이라서 그날 제가 그날 일본 가는 날이었거든요. 우동 먹으러. 음, 진짜예요. 그냥 크루즈 타기로 했던 날이라서, 예, 다음날 비행인데 하루 일찍 부산 가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가려고. 근데 아침 10시에 밖에서 그 슬리퍼 끌면서 반바지 입고 산책하고 있는데, 저 진짜 친한 지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동원아, 나 미안한데 깜빡했는데 1시에 강의 내가 지금 창원에 있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랑 같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너라면 내가 좀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뛰어 올라가서 샤워하고 짐 싸서 캐리어 들고 목동 가서 산림청 가서 강의했습니다. 예, 음, 예, 그리고 거기서 KTX 타고 부산 갔죠. 네, 이렇게 음, 블럭이 겹칠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강사님들께 진짜 팁을 드리는 건 뭐냐? 전화와 동시에 블럭을 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전화와 동시에. 자, 그때 팁은 뭐다? 이거다. 화면 봐주세요. 꼭 담당자, 이 강의 주제와 교담자의 네, 이름을 적어라. 네, 그 사람 스마트폰 번호는 무조건 적자. 예, 하루에 전화 네, 갑자기 3-4통 오게 되면 이것도 네. 헷갈릴 때 있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 3가지만 지키시면 끝나요. 자, 다시 강의 주제가 뭔지, 네, 뭐 지역 같은 거 적어주셔도 좋고요. 담당자 이름을 적어주고 스마트폰 번호만 이름 적어주면 됩니다. 아무리 바쁠 때도 내가 다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네, 전화 끊을 때 저는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어차피 T전화로 녹음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함 하나 보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문자로. 어, 예, 혹시 네, 그리고 카톡이 편하시면 카톡으로 소통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떨어지면 하고요. 보통 기관은 카톡 안 해요. 기관에 계신 네, 분들은. 예, 개인 그거 별로 노출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개인 번호도 안 알려줘요. 네, 음,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번호만 알려줄 때 있어요. 그래서 꼭 번호 메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 이름을 적어야 돼요. 왜? 기관 번호로 전화해 보면은 내선 번호를 통화할 때 안 했기 때문에 리턴하게 네, 되면은 어느 부서인지 못 찾아요. 네. 제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꼭 담당자 이름, 강의 주제, 번호, 그 명함 하나 꼭 보내달라고. 명함 하나 꼭 보내달라고 저는 요청을 드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스마트폰 입력을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켜보면 어떻게 된다? 요 세부 내용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할 일 목록들 내가 체크해서 날짜 지정해 놓으면 해당 위치에 가서 붙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태스크인데, 제가 구글 킵하고 태스크하면서 구글 킵은 뭐다? 한 단어로 포스트잇. 포스트잇이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네, 네. 자, 네, 네, 27일 날은 픽스되어 있고 블럭된 일정이에요. 27일 날은. 네, 근데 네. 이거는 내가 이전까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네, 내가 이거, 잠깐만, 아니지. 19일까지 해야지. 땡겨서 그냥 옮기시면 돼요. 네, 어, 포스트잇이라 그랬잖아요. 누르면 세부 아, 일정 네, 확인할 수 네, 네, 있죠. 맞습니까? 네, 네. 괜찮나요? 네. 네, 네.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 가져갈 수 있다고요. 자, 다시 구글 캘린더를 쓰면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신경 쓸 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통 때 2시간, 1시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게 이거를 만약 지금 과정을 혼자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정 적고 다이어리를 끄든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은 뭐 메모장을 끼든지 컴퓨터에서 문서를 켜가지고 이제 정리 시작하실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캘린더만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네, 네. 네. 자, 요게 지난 시간에서 태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제 조금 더 고급 버전 갈게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윤정 선생님이야 MVC 하시고, 신정호 선생님 구글 하시고,
신지연 선생님은 리더십 쪽이시고 박태훈 선생님은 마케팅 쪽이에요. 자, 내일 갑자기 박태훈 선생님이 소통 강의를 하시고 신지연 선생님이 갑자기 IT 강의를 하시고 신용호 선생님이 갑자기 여행을 하시고 이윤정 선생님이 내일 갑자기 스마트 워크를 강의를 하진 않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랑 네. 보통 소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사람이 바뀌었지 컨텐츠는 거의 동일해요. 맞나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런 걸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런다? 템플릿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잘 봐주세요, 선생님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사실 요 과정 안 해요. 예, 요건 제가 이제 초급 과정 하시는 강사님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요게 제가 오프라인 오면 해드리는 건데, 화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제 개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녹화 끊고 갈게요. 네, 화면 봐주세요. 네.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그리고 제 개인정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오픈시킬 수 없다라는 걸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 아, 이거 동원쌤 저건 왜 가렸어? 그러면 여기에 제 강사료부터 제 개인정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못 해드립니다. 라는 걸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요 내용들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일정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11월 2일 날 코이카 줌 연수되어 있던 거 요거 대충 해놨지만 여기 지금 뭐 하나 보이세요? 아, 네. 구글 네, 자 독스. 보세요. 방금 여기 적혔던 거는 카톡으로 저한테 상담하고 보내줬던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핸드폰 통화하면서. 근데 세부 내용은 네. 독스에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이 다 적혀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게 그거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옆에 보면 첨부 파일 보이세요? 네. 첨부 파일을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검색에다가 아까 전에 제 담당자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김재별. 김재별. 그러면 11월 2일 날 요 문서가 뜨겠죠. 네. 됐나요? 네. 그리고 삽입을 눌러버립니다. 들어갔죠. 네. 아, 네. 네, 저장 누릅니다. 끝. 자, 선생님들 지금 실습 시간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다른 스마트폰 어플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구글 캘린더 네. 앱을 위젯으로 왜 설치하라고 그랬느냐? 다른 앱에서는 일정은 갖고 오는데 지금처럼 구글 문서는 못 갖고 와요. 구글 캘린더 앱에서만 돼요. 자, 선생님들 구글 캘린더 켜주세요. 저랑 똑같이 할게요. 구글 캘린더를 저기 컴퓨터에서 켜주세요. 네. 여기 다 문서 하셨던 분이니까 바로 할게요. 다 키셨습니까? 네. 자, 해피 위켄 방금 입력했던 거 어차피 이거 삭제할 거니까 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셨나요? 네. 자, 화면 보시면 여기까지가 됐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연필 마크 눌러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옆에 첨부 파일 추가 있죠? 네. 네, 첨부 파일 추가를 클릭해서 구글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에서 선생님들 네. 구글 문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것 중에 아무거나 그냥 첨부해 보세요. 일단 그냥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되신 분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수정 모드 들어가셔서 그냥 잠시만 제가 커튼 좀 칠게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네. 자, 파일 첨부까지 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원래 구글 캘린더 하면 막 공유하는 거 되게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공유가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뭐 신전 선생님 강의 일정을 저한테 공유 주실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선생님 하시는 데 저를 초대할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강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혼자 움직이시고 많아봐야 10명 내외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강의 여기 이윤정 대표님 계시지만 이런 게 만약에 뭐 한국 빅본명대화 센터에서 관리자만 운영을 해주면 되지 우리가 쓸 필요 없어요.
네. 저는 교수님 네. 그 공유된 캘린더를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네, 한 귀찮잖아요. 50명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제 거를 잘, 이 혼동해서 실수할까봐 구글 캘린더를 안 썼거든요. 네. 선생님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다시. 간단하게 네네. 해결하는 방법. 이 캘린더 왼쪽에 보면 네, 이렇게 표시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 공유되어 있는 다른 강사님이나 센터 거 네. 네, 체크 다 눌러서 빼요? 없애버리시면 돼요. 아, 삭제가 그러면, 아니라 체크 표시만 네네. 없애면 선생님 캘린더에 안 나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누르시면 나와요. 아, 그냥, 예, 이게 그러면 스위치로 제가,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쓰는 거는 그, 조직에 공유되는 건 아닌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아, 네. 그게 헷갈려가지고 혹시 네. 실수할까 봐 다른 거에다 선생님께서는 쓰려고.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아까 음, 전에 지금 그거를 자, 보세요. 일정을 딱 누르셨을 때 네네. 다른 분들은 이거 그냥 보지도 마세요. 다른 분들 어차피 공유하셔서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보면 캘린더가 있어요. 네. 이걸 눌러보시면 어떤 캘린더에다 올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현정 선생님께서는 기본 캘린더에다가 내 거에다만 올리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분들 그렇게 돼서 지금 다 일단 문서 첨부까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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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파일 첨부 이윤정 대표님 되셨나요? 저는 문서 안에서 아, 그러셨어요. 지난주부터 들어서, 네, 그러면 네,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아무거나 있으면 하나 그냥 올려볼까요? 예, 그냥 첨부하시면 네. 돼요. 자,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요 과정이 뭐냐면 교육 담당자나 누구에게 이거는 저기 트레이너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얘기는 드릴게요. 파일을 대부분 메일이나 회사 서버에 올려놓거나 게시판에 첨부 파일로 올리시죠. 대부분. 네. 구글 드라이브에 어차피 있던 건 이게 용량을 안 먹어요. 이렇게 올리시면. 음, 링크를 땡겨오는 거잖아요. 네네. 네. 메일에다 첨부했을 경우는 메일 다시 보낼 때마다 계속 첨부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는 네. 일정에다 아무리 넣고 빼더라도 내 구글 드라이브는 링크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용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편하죠. 네. 예, 보낸 메일은 내가 취소 못 하잖아요. 그 사람 열어봤으면. 예, 캘린더는 여기서 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관리가 편하죠. 자,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캘린더 앱 켜보세요. 구글 캘린더. 네. 예, 그리고 그날 일정 가보세요. 그러면 하단에 파일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구글 문서 첨부 파일 열려 있을 겁니다. 네네네.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열려요. 걔 손으로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구글 문서가 그냥 바로 열려요. 네, 열려요. 선생님들 아이디니까. 다른 사람은 안 열려요. 음, 자, 접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아, 선생님 당연히 첨부했고 공유되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기능을 얘기할 때인 거예요. 기능을 얘기할 때. 자, 무슨 말이냐? 내 차에 에어백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에어백이 네. 터지기 전까지는 그게 에어백이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죠? 네네. 네. 네. 그걸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지금 이 과정을 해주면 선생님께 뭐가 좋은지. 자, 이윤정 대표님 강의 그 센터에서 많으실 때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바빠서 정신없게 돌아갈 정도로 많으실 거예요. 신지한 선생님도 피크타임 때나 이제 시즌이구나. 12월 초까지. 네. 이제 회사든 기관이든 남은 예산 써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예, 그래서 네. 특히 지금 같은 시즌이 뭐냐? 강의가 급하게 잡혀요. 음, 강의 많이 하신 분들은 제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네. 연초에는 다음 달 네. 언제 시간 되세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음, 오늘부터 어떤 일이 저희 강사님 죄송한데 혹시 이번 주 목요일 날 혹시 다음 주 이게 많아져요. 왜냐면 11월 말까지 남은 예산이랑 교육 예산 남은 거 다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많이 잡혀요. 그러다 보니 강사님들끼리도 하여튼 막 정신없는 타이밍이에요. 자, 노트북에 메모해놓고 노트에다 메모해놓고 다이어리에 메모해놨어요.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다 기억도 못해요.
그거 다시 찾기 힘들어요. 저처럼 특히 게으르고 머리가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담당자 이름만 비슷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번 달, 다음 달에만 제가 교육연수원에서만 교육이 6번, 7번 있는데 끝자리 직책이 다 장학사님들이에요. 어디 누구 장학사예요. 작년 말에 뭐가 헷갈렸느냐? 우리나라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육아지원센터라는 게 지역마다 있어요. 아세요? 서울시 육아지원센터, 경기도 육아지원센터, 광주시, 뭐 경상도 육아지원센터인데 그 안에 세부 육아지원센터가 또 있는데 담당자 이름도 겁나 비슷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메일도 끝에가 다 똑같아요. 헷갈려요. 제가 그때부터 이름을 적기 시작한 겁니다. 무조건. 지역명 다 적어요. 왜냐하면 교육 내용도 비슷한 기관에서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주제로 했기 때문에 내용도 다 비슷해요. 날짜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방금 문서로 적었고 캘린더에 다 해놨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그 날짜 클릭하면 그날 사람하고 누구하고 상담했던 세부 내용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통화하면서. 괜찮습니까? 자, 네. 그걸 어떻게 해놓느냐? 자, 저 보세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녹화 또 잠깐만 끊을게요. 또 개인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자, 화면 네. 보세요.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허당인지 보여드릴게요. 제 단톡방만 하루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기본으로 300개에서 400개예요. 그래서 저는 1번 단톡방은 저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잘 못 봅니다. 왜? 이 방에다 대답을 해주시는 순간 다른 방에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한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제가 스마트폰 저장할 때도 카톡에 가서 저는 무조건 이 사람 기관명, 이름 뒤에 다 적어놔요. 헷갈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그분 거를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나왔던 톡이 다 기록이 되겠죠. 네. 거기에 하나를 걸어버립니다. 이걸 걸죠. 자, 보세요. 이거는 제 노하우예요. 저와의 채팅에다 보내놓을게요. 이게 만약 포커스N의 김동원 담당자라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러면 네. 네. 아까 해피 위켄에 요 문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이 문서 링크를 공유로 해서 링크 복사를 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내버리고 얘를 공지로 걸어버립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담당자 이름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연수들이 네. 있으면 다음 주에 했을 때 그 네. 담당자가 카톡 들어가서 전 저걸 탁 터치를 해요. 그러면 제 문서가 열리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진행 사원 같은 거 문서에다 계속 작성을 제가 할 수 있겠죠. 네. 네네. 제가 작성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교육 담당자도 같이 보게 되겠죠. 네. 네. 두 가지 네. 효과가 있죠. 첫 번째,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강사가 신뢰를 줄 수 있겠죠.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박스 안에 뭐가 있어요? 체크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 그쵸? 그래서 아까 네. 김재별 선생님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놨죠. 네. 체크가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담당자가 언제든지 보면서 체크가 오히려 안 돼 있으면은 이거 확인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전화 끝나고 컴퓨터 켜서 메모 작성해서 저거 그대로 박아드려요. 그리고 공지에 적혀 있고 메시지 하나 남겨놓습니다. 상단에 있고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확인하니까 통화 힘드실 땐 카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 문서에서 보는 순간 핸드폰에서 꺼내서 그거 하나 추가시키는 건 이제부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도 즐겁고요. 전 뭐가 즐겁냐면은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내일 강의가 누구여서까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하도 겹치면. 많이 하는 날은 제가 줌만 할 땐 4번도 해봤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잠깐만 내가 이 사람 연속 강의 어디까지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지난주하고 이번 강의 일주일 만에 하는데 이 사이에 내 강의를 10번 했어. 제가 일주일 전에 해서 이 사이 3회차인데 2회차 때 내가 진도 어디까지 나갔지 그걸 제가 기억 못한다니까요. 네. 그거 다 해놓는 거예요. 들어가기 5분 전, 10분 전에만 확인하더라도 프로세스가 되고 그걸 담당자도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요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문서랑 태스크랑 합쳐지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오후에 2시에 만약에 제가 강릉에서 강의가 있어요. 강사님들은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오후 2시에 강릉에서 강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제 선생님도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교담자예요. 뭐가 제일 네. 궁금할 것 같으세요? 제 시간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쵸. 이 강사 지금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되게 불안해요. 네, 그래서 저는 실시간 제 위치를 남겨주는 앱의 링크를 당일날 전송드립니다. 어떤 걸로 하세요? 이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직 제가 조금 할 게 남아서. 네. 그거 해드리면은 핸드폰 배터리 소모량은 많아요. 실시간으로 내 걸 보내주니까. 네. 근데 이 네. 강사님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가 나와요. 대신 네. 네. 늦을 것 같으면 안 보내요. 그냥 그 상황 따라서 잘하셔야 돼요. 늦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네. 아주 일찍 도착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2시에 시작한 지 1시 반까지 도착할게요. 그러고 좀 미리 가서 PPT도 좀 수정해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12시 반까지 도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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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네. 안 보내드려요. 음. 왜냐하면 도착해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적당히 이렇게 시간 맞출 때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자, 방금 거 어떻게 했어요? 캘린더에서 문서 기존의 자료 땡겨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이거 하나 더 하고 저기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봐주세요. 방금까지는 캘린더에서 내가 작성을 했죠. 문서도 네. 그렇고 다 여기서 다 했잖아요. 네. 지우는 건 그냥 쓰레기통 누르면 됩니다. 네. 메일로 초대하는 거는 그냥 메일 눌러서 메일 가면 돼요. 네. 메일 눌러서 메일에다가도 뭐가 있어요? 여기다 선생님들 주소록 저랑 하신 분들은 아. 예, 그냥 치면 그냥 돼요. 그래서 제가 주소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구글 주소록은 저희 트레이너들이 강의 안 하세요. 그 연락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소록은 내 네. 네트워크망이에요. 자, 네. 여기에 사람을 추가시킬 때 참석자에다가 또 똑같아요. 이렇게 치면은 사람 한 명씩 추가되겠죠. 네. 네. 그리고 그 구글 저기 주소록 할 때 그룹핑 해놨던 거 기억하세요? 라벨.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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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면 그 사람들 전체 전부 다 캘린더 다 초대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네. 네, 이거 하실 일 없으세요. 솔직히 없어요. 음. 진짜 없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자, 네, 네. 방금 거에다가 문서 추가할 땐 이걸 눌러서 했죠. 네, 네. 맞습니까?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마침 컴퓨터 앞에 있어. 그러면 저는 캘린더를 안 켜고 뭘 켜요? 문서를 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아니, 굳이 내가 캘린더에 옮긴 걸 다시 문서로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까? 자, 화면 봐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침 컴퓨터 앞에 있어요, 제가.
마침. 근데 이분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까 했던 김재별 선생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놨어요. 이 세문서에다가. 네.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아까 전에 캘린더 상태에서 맨 위에 킵, 태스크가 있었지만 지금 문서로 넘어오니까 맨 위에 뭐가 있나요? 캘린더. 캘린더. 캘린더를 눌러서 11월 2일이었잖아요. 오후, 아침 이날 제가 5시간 강의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갔죠? 네. 네. 네,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첨부가 돼요.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긴 간단하게 이러면 그냥 뭐 그런 메모 적을 필요도 없죠. 네. 그러면 문서에서 작성한 게 어떻게 돼요? 바로 내 일정으로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자, 저랑 똑같이 할게요. 화면 보세요. 네. 제가 지금, 이거는 개인정보니까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줌 채팅창에다가, 뭐 그냥 선생님들 해보세요. 자, 문서 하나 켜보세요. 구글 문서. 독서 하나 켜보세요. 독서 키셨나요? 네. 자, 줌 채팅창에 제가 제 강의 곡이 있는 거 하나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저거 복사해서 그냥 문서에다 붙여 넣어보세요. 문서에다 붙여 넣으셨나요? 줌 네. 채팅창에다 제가 보내드린 거 긁어서 구글 문서에다 그냥 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시고요. 제목에다가 네. 그러니까 구글 문서 연습 하고 삭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제목에다가. 거기까지 되신 분들 녹색 체크 눌러봐 주세요. 어차피 그 문서는 삭제할 거니까. 네. 네, 그냥 아무거나 적혀 있어도 좋은데 그래도 글이 좀 있으면 좋아서. 네. 그러면 그 문서는 원래 날짜와 강의 날짜와 기관과 담당자, 강의 주제 이런 거 제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명함을 문자로 받으면 그 명함을 캡처 떠서 그냥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림으로 해놓으면 이게 검색이 어려우니까 꼭 거기에 담당자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는 손으로 한번 다시 타이핑 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서에다 붙여넣는 것까지 다 되셨나요? 잠시만요. 네. 문서에다 그냥 갖다 붙여만 넣으세요. 이건 강사님들이라서 제가 지금 강사님들 중심으로 했고 독서 토론하실 때는 이렇게 독서 토론한 내용들 아까 신용호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게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신용호 선생님은 구글 태스크랑 킵을 붙이신 거고 지금 저는 구글 문서를 붙인 거거든요. 네. 왜냐면 내용이 좀 많으니까. 네. 자, 다 되셨으면 오른쪽 위에 보면 사이드 패널에 구글 캘린더 있죠? 네. 화면 문서에서요. 봐주세요. 문서에서요? 네, 구글 문서에서 지금 내가 작성하던 문서에서 네네네. 오른쪽에 지금 보면 이렇게 캘린더가 있죠? 네네. 네. 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옆에 캘린더가 떠요. 네네. 캘린더 떴습니까? 날짜를 10월 31일로 해주세요. 10월 31일. 됐습니까? 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할게요. 그럼 오후 4시를 클릭하시면 바로 일정 입력이 됩니다. 됐습니까? 시간은 4시부터 6시까지로 바꿔보세요. 네. 그냥 시간 클릭하면 바로 시간 설정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이윤정 선생님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단에 보면 캘린더 색깔 있는 동그라미 스티커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캘린더가 본인 캘린더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캘린더 이미 공유가 돼 있으신 분이라서. 자, 그러면 거기 설명 추가에 지금 그 구글 문서 파일이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네, 신지현 선생님 보이세요? 네. 박태훈 네. 선생님 보이세요? 네네네. 네. 이윤정 선생님 보이세요? 이윤정 선생님, 아, 네. 네, 보이세요? 네네. 네, 걔를 한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다 클릭해 주세요. 그래야 첨부가 네. 돼요. 아, 네. 네, 저 가끔 실수하는 게 저 첨부를 안 하고 할 때가 있어가지고. 자, 네. 첨부 됐나요? 네네. 네. 네, 저장 눌러주세요. 네. 누르면 지금 네. 일정이 들어갔죠? 네. 네. 핸드폰 꺼내세요. 네. 핸드폰 시작 화면 상태에서 위젯 다 설치하셨죠? 네. 네네. 네, 위젯 가서 지금 아마 31일 일정에 뭐가 들어갔을 겁니다. 10월 31일 일정에 방금 여러 선생님들이 작성한 내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네. 네, 손으로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네. 구글 문서가 삽입이 돼 있죠? 네. 네네. 네. 저는 그러면 강의 상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제가 구글 문서밖에 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접어주세요. 이게 좀 중요해요. 첨부 파일에 구글 문서만 첨부하라는 법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왜 유튜브 링크,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강의를 대부분 아직은 PPT 쓰시겠지만 구글 슬라이드를 쓰시거나 엑셀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구글에 대한 도구를 쓰시면 그걸 첨부 파일로 넣어놓으면 내 컴퓨터가 박살이 나는 한이 있어도 현장 컴퓨터로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강의하는데 문제 없으세요. 네. 내 강의 프로세스 다 뜨고요. 내 강의안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일정에서. 네. 네, 네네. 여기까지 가능해요. 여기까지. 근데 동원쌤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블로그로 알립니까? 저도 홍보는 해야 되잖아요. 네, 구글 문서로 다 해버리면 제가 노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공유는 제가 블로그를 하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 두시면은 정말 편하실 겁니다. 뭐가 편해지느냐? 첫 번째,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나의 불안한 게 사라집니다. 어떤 일이냐? 가져갔는데 갑자기 USB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네. 가져갔는데 갑자기 내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가져갔는데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컴퓨터를 열었는데 옆 사람이 쳐서 음료수를 내 노트북에 쏟아 봐야 이제 동원쌤이 별거 아닌 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시겠죠. 그게 어제 있었던 맨 앞에 한 명이 술 먹고 발 엉켜서 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강사님들한테는 지금 제가 앞에 지금 웃으면서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내 컴퓨터가 안 돼. 어머나 충전기를 안 가져갔네. 어머나 배터리가 없네. 어머나 갑자기 얘가 왜 안 되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교담자가 절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문서를 하시고 캘린더를 하셨지만 이제 좀 고급 과정 가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도 전부 다 빨리 구글 슬라이드로 바꾸세요라고 해요. 왜? 그러면 구글 문서처럼 여기다 링크만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현장 갔을 때 USB도 필요 없어요. 인터넷 되죠? 그럼 끝난 거예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 선생님들 제가 엊그제 이제 녹화 끊고 요 얘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됐습니다. 구글 캘린더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복잡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일정을 입력할 거예요. 1번 끝이에요. 두 번째 뭐야? 강사님들이니까 강사님들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육 담당자가 전화 왔습니다. 자, 지연쌤 대답해 주세요. 여보세요. 신지연 강사님 맞으시죠? 혹시 저 강의 의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자, 다시 정지화면 아니었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지화면 아니었어요.
뭐라고 다시 해야 된다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쵸, 네, 예태윤 쌤. 제가 바로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이어폰. 네, 그리고 나서 뭘 꼽는다? 이어폰. 이어폰을 꼽는다. 이어폰. 이어폰을 꼽고 그다음 뭘 킨다? 위젯을 네네. 켠다. 위젯. 위젯을 켜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에 맞춰서 그냥 간략하게 입력을 해두시면 음, 블럭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문서로 작업해놓고 이렇게 협업이 된다. 괜찮나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다 태스크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린더 작업하면서 그렇게 태스크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화면에 구글 태스크 위젯이 깔려 있죠. 네. 네네. 거기에 자동으로 뜨겠죠. 네. 엄청 편해지겠죠. 제가 그래서 네. 비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는데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음, 어떻게 강의 오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가 내 핸드폰을 살짝 밟고 지나가면서 내 노트북도 박살이 났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쿠팡에다가 밤 12시 전에 주문하시면 아침에 노트북이 와요. 예, 아침에 노트북이 도착을 했으면 컴퓨터를 전원을 꼽고 구글 크롬을 설치해서 로그인하면 내 슬라이드, 내 드라이브에 나왔던 파워포인트, 내가 해봤던 일정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다고요. 네, 이거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외장하드나 USB를 한 번이라도 잊어먹거나 고장 나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네. 큰일 나거든요. 네, 지금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내 아이디랑 비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완전 100% 똑같이 복구가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컴퓨터 잊어먹는 거 네, 그냥 강의 몇 번 더 하면 되지 하고서는 마음 편해져요. 보통 예전에 제가 노트북 한번 박살을 나고 잊어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자료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컸었어요. 그래서 네. 옛날 하드 꺼내가지고 그거 막 다시 슬라이드 복원시키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좌들을 온라인 수업할 때도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4시 됐고요. 오늘 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고요. 원래 어디까지 되느냐? 그거 1분만 보여드릴게요. 원래 구글에서 얘기하는 캘린더는 지금 가장 기본 기능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이게 지금 무료 버전에는 없어요. 자, 유료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어디까지 되는지. 자, 기업용 버전에서는 어디까지 되느냐? 제가 일정을 잡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이 옆에 내가 쓴 사용시간 통계까지 나와요.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얼마만큼 미팅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요게 학교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이 얼마만큼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이 학생이 얼마만큼 수업에서 낙오되고 있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네. 기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재택근무하고 출근 안 하자.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사장님은 클릭 한번 하게 되면 어떤 직원이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다 나오겠죠. 어떤 자료에 네. 어떻게 액세스하고 있는지. 이게 무섭다는 음,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걸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무조건 써야겠죠. 학교에서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무조건 써야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파워포인트 기능이 더 좋은데요. 네, 쓰세요. 저도 람보르기니 벤츠 좋은 거 알지만 안 탑니다. 네, 저한테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그 기능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 기업들이 다 이걸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태되실지 아니면 음, 가치를 이게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강사님들께 무료로라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너무 늦어요. 네. 이태원 사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 네. 목적이고요. 자, 기업에선 또 어떤 일들이 되느냐? 나중에 제가 여기다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단순 캘린더가 아니라 운영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장비들 세팅도 다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의실을 쓸 건데 그 회의실에 이 장비들을 쓸 건지 추가할 것까지 여기서 예약까지 다 돼요. 그리고 타임 슬롯이라 그래서 예약 시간, 이 사람 제가 있는 일정에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이 일정 중에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유 있는 시간을 제가 설정을 해놓으면 예약도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안 했을 뿐이다. 캘린더를 공유하고 홈페이지에다가 공유까지 됩니다. 그거는 기업이나 회사에서 시간과 이런 매니저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네네. 캘린더도 어떻게 해라? 굳이 여러 개를 업무용 개인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없다. 우리는 없다. 아까 전에 이윤정 대표님이야 비폭력 대화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 관리하시고 돌아가는 거 봐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쓰실 때 그거를 쓸 일이 절대 없다. 그거가 필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회사의 관리직, 행정직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캘린더를 굳이 나눠서 쓰지 말자. 굳이 나눠서 쓸 거면 2개만 쓰자. 어떻게? 하나 개인용, 하나 업무용. 자,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 업무용 구글 계정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용은 그냥 업무용으로 쓸 거니까 그냥 그것만 쓰세요. 강력하게 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몇 달 더 만들어 보고 싶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개고생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응원합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네. 네.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럽니다. 삼성 핸드폰 캘린더에서 구글 캘린더를 갖고 올 수 있는데요.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추가하고 캘린더 구독으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꼬입니다. 어떻게 꼬인다? 구글 캘린더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일 첨부된 게 열려요. 근데 그렇게 캘린더를 땡겨온 거에서는 첨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첨부는 돼 있는데 안 보여요. 음. 괜찮습니까? 네. 네. 네, 첨부가 돼 있는데 안 보여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캘린더 앱을 쓰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음. 옛날 캘린더 할 때는 핸드폰에서 구글 캘린더 땡겨오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음. 굳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하게 해드리는 게 전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캘린더 앱을 켜세요. 그럼 아이폰에서도 네. 돼요. 그래서 음. 아이폰, 안드로이드 전혀 상관없이 둘 다 앱을 설치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끝! 네. 지연쌤 팁 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어차피 네이버 캘린더 설치가 돼 있으니까 구글 캘린더를 네. 지금부터 써보세요. 네. 그냥 써보시면 쓰려고요. 네. 왜냐 이유는 뭐냐 지나간 일정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또한 지나갈 일이 생각하시면 지나간 거는 나중에 찾으실 때만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캘린더를 검색했을 때 담당자 이름만 치게 되면 그 담당자랑 네.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문서로 정리된 것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좋아요. 이게.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강의 의뢰서 교담자랑 굳이 강사료 얘기 안 해도 만들 수 있는 강의 의뢰서를 네. 하고 기초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끝나고 단톡방에다가 제가 오늘 그 블로그 주소 남겨드리면 이 네. 캘린더를 써서 내가 뭐 할 수 있을지 댓글 하나 달아주시는 거 그리고 네. 설문지 보내드리면 설문지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 해주시고요. 네네. 자, 커피 네.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네. 스타벅스 라떼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네. 네, 네네. 좋습니다. 자, 녹화 여기서 중지시키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